네, 오늘의 이슈를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전주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잊혀졌던 조두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 조두순은 출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청원이 지금 오늘 아침에 금방 확인해 봤더니 지금 35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숫자인 것 이게 같습니다. 지금 하루 사이에 뭐 1000명, 2만 명씩 늘어나고 네. 있어요. 어젯밤에 33만 명을 봤는데 벌써 35만 명 돌파입니다. 조두순 사건이 이렇게 이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8살의 여아를 상대로 이건 뭐 인간이 인간에게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강간 상해 사건인데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사실 사이코패스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있었는데 당시에 형이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 이게 공분의 원인입니다. 네. 예. 사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어요. 그렇죠. 판결은 12년. 근데 이게 소원이라는 영화가 그 사이에 제작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환기시켰는데 거기에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12년을 구형한, 감형의 이유가 술 때문이다. 주치로 인해서 좀 심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12년으로 감형이 된 겁니다. 네. 뭐 감형이라기보다 이제 첫 판결 자체가 이제 12년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인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점이 남는 거죠. 이게 아침에 일어난 사건임을 감안한다면 술 때문에 무기징역을 12년으로 판결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주치 감경이라고 판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네. 텐데 주치 감경이라는 게 술 먹은 거 외에 다른 것도 영향을 줍니까? 물론 심신미약이라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판결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은 결국은 주치 감정이죠. 그러니까 술에 너무 취해서 결국 분별력을 잃다 보니까 이제 범행에 이르게 됐다. 네. 이런 것이 좀 이제 형이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양형의 사유가 이제 좀 참작이 되다 보면 그것이 심신감경이라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형을 좀 낮출 수 있는 예. 이런 요소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건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1심 재판부가 정말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 제가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예. 제 기억에 법원 판결이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정말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은 이 사건이 아마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로 예. 그때 굉장히 그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예. 그런 또 중한 질타를 받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이 무기를 이제 구형을 했어서 예.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이 무기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 재판부가 5년 무기징역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주치감경을 해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 이런 주치감경이 말이나 되냐, 이런 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심했고, 결국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는 주치감경을 못하는 이런 네.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1심 재판 때부터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논란이 됐다면 더 중한 벌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영화까지 제작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청원까지 이른 건데요. 그 논란의 영화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미루어 엄벌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징역 12년에 처하며 이들이 우리하고 어떤 말입니까?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이 사십니까?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이 사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젠가는 나갑니다. 언젠가는 나갑니다. 이게 의심장한데 지금 네. 이른바 나영이라고 하죠. 나영이 네. 피해자인 나영이와 이제 아버지 심정이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영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까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네. 조두순이 날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그런 거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12년형을 받았고 그 언젠가는 나가지 않겠느냐. 그 언젠가가 3년 후입니다. 그렇죠. 3년, 2020년 다가왔습니다. 12월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9년이 흐른 거예요.
이 사건이 2008년에 있었고 2년 지나서 2010년경에 아직 어린이였던 그 나영 양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나 유명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할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강한 사람이 돼야 오히려 저 사람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타일렀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진 듯 했다. 이렇게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영 양이 올해 고3이에요. 아, 고3이에요. 다음 주가 수능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앞으로 창창하게 남아있는 나영 양의 미래인데 3년 후에 그 2008년 어릴 때 가해자가 나타나요. 이게 전 12년형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론의 문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나영 양이 강간을 당했는데 8살 나이에 온몸에 장애를 안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심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같은 걸 보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나가서 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은 아직도 죄가 없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해서 12년 공분을 샀지만 사회에 나가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 것인가. 그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피해를 당했던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당했던 나영 양과 그 가족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조장하는 사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도 되겠는가가 예. 지금 오늘 이 35만 명을 넘은 청원의 이 대중 집단 지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는 5년 전에도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5년이 지났는데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당시에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싫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을 가진다면은 과연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왜 전부 짐승이 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 사건이 또 터지고 아이가 납치돼서 돌아오고 이러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이가 또 그때마다 또 상처받고 하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죠.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거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정부에 좀 부족하다는 걸 저는 꼭 꼬집어 주고 싶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어가면 청와대가 어쨌든 답을 줘야 되는데 벌써 35만 명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만약에 3년 뒤에 감옥에서 출소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청원이 있다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아직도 조두순을 용서할 수 없다. 예. 이게 12년이 너무 약하고 정말 무기징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청구까지 이루어진 건데요.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근데 그것이 뾰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아마 것 때문에 뾰족한 겁니까? 일단 일사부재리 법칙이. 일사부재리 법칙이 있죠. 그래서 한 번 이제 재판을 받으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을 위한 또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것이 또 소급입법 네, 문제가 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그 본인이 행위를 한 이후에 이제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는 어떠한 그 처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그 청원의 그 국민들의 이런 공감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떻게 좀 이런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을 좀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조두순이 전자발찌 보니까 7년을 차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추가로 경찰이 신청한다거나 하는 피해자 가족이 워낙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전자발찌 차는 기간을 좀 늘린다던가 좀 격리 조치한다거나 그런 이런 것도 방법 불가능하죠. 아, 그래요? 이게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그것을 팔찌를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이제 새로운 행위로 어떤 처벌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추가로 올린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이 사건은 참 여러 가지 법원이나 검찰을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조두순의 실제 모습이고 감옥에서 이제 복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아까 정혜일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성의 기미보다는 나가서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서 혹시 이게 이 나영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보통의 사람들도 저게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정말 중한 죄를 저질렀는데, 반성을 하면, 전과 경력이 있는 분도 우리 사회는 포용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일시적인 잘못 때문에 인생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 다음에 나가면, 종종 이런 강력범죄자들이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서 2차, 3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왕왕 우리가 보지만 또 엉뚱하게 묻지마 범행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나는 어차피 사회에서 찍혔고 낙인 효과죠. 사회 복귀도 안 될 거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이럴 거면 나는 한 번 더 큰 사고 터뜨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준비해봤는데 점수로 본다면요. 지금 유영철 옛날에 생각나시던 연쇄살인범 38점으로 가장 높고요. 조두순이 2위에 지금 있습니다. 29점으로. 저렇다면 물론 12년 동안의 복역 기간 동안 교화되고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게 바뀌지 않는 이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2차, 3차 엉뚱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 이 PCLR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검사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처럼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문제를 일으켰던 이영학 사건. 25 정도 나와서 상당히 높다. 그렇죠.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이 강호순도 누굽니까? 부녀자 연쇄살인한 사람입니다. 유영철은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추격자란 영화 보시면 그 처절한 이 상황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조두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중범죄긴 하지만 연쇄살인은 아니고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PCLR 테스트를 보면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잠재적인 성향은 보통의 범죄자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편지 얘기도 잠깐 언급드리고 저는 이분도 뭐 종교에 의존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남은 여생을 정말 나영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사죄드린다. 나가서 제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능한 한 영구 격리 조치를 하겠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죠.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자발찌도 7년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이분이 사회에 나오면 지금 69세예요. 69세. 네, 그러면은 이 전자발찌 70한 5, 6세까지 달고 있다 끝이에요. 그럼 만약에 뭐 도감청합니까? 사찰합니까? 안 되잖아요. 영구격리를 어떻게 시키죠? 우리나라에 유배제도가 있습니까? 빠삐용처럼 악마의 섬에 보내요? 혼자 살게? 아무것도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나마 가중처벌하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재판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많은 국민들을 다 불안감에 떨게 하고 무엇보다 한 번 처절한 트라우마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정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인 두려움을 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공권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한번 같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법원의 양형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또 성범죄를 바라보는 뭐 법원과 검찰 시각도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렇게 바뀐 거죠.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그런 주치 감경에 대해서도 뭐 많은 비난이 있어서 법률 개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또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만약에 항소를 했다고 하면 형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로는 굉장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왜 항소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무기를 구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기징역 최고형이 15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5년에 중에 이제 12년이라면 뭐 그것은 양형 그로 인해서 이제 항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뭐 판단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근데 이런 법원과 검찰의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법감정의 흐름을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 해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도 한번 자성의 기회가 됐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뭐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되돌려서 다시 재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또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청원까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